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단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증시 오늘과 내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감 전략과 여러분들의 하루의 정리를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코너도 준비해봤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요. 양지수 모두 다 낙폭은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전쟁이라는 걱정 속에 오늘 오전장부터 하락이 깊었던 양시장인데 다행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코스피 코스닥 저점 대비 올라왔고요. 반등의 그 뒤에는 반도체의 상승이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역시나 주도주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실히 오늘 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386원 고점을 찍고 약간 주춤하자 시장 안에서도 매도 물량 줄어들고 그 매도 물량이 매수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전장과 오후장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다른지 또 오늘의 이슈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멀어지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인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좋지 않은데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막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힘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서 한번 시장 분석을 해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전에는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한번 더 충격을 받고 거기서 외국인들 현물, 선물 모두가 매도가 이어지면서 방향성 어떻게 가나? 여기서 이제 2650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워낙 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샀던 매수세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놓지는 않겠다라는 의도가 좀 분명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는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선물이 10,000개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이 폭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앵커님이 반도체가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힘을 냅니다. 그만큼 좀 많이 하락했다가 나오는 반발매가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힘을 내고 있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2%대 하락해서 좀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은 약간 좀 종목 장세 성격들도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수급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저PBR주 쪽에서의 반등도 포착이 된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성장주들의 불안감이 코스닥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역시도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안에서의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동안 성장주에서 타격을 많이 받았던 쪽은 바이오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바이오주가 HLB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상승폭이 좀 느린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BM이 한 강보합권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흐름들이 나빠지지 않는 모습들이고요. 그중에서 또 임용 섹터 쪽에서 휴젤이라든가 그리고 또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 반전이 좀 커지면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반도체 소부장 대형 쪽들은 강하게 올라오는 게 좀 덜하지만 오히려 좀 조금 더 약간 중형급 쪽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더 강하다라는 쪽에서 약간 시장의 종목 장세 성격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모두 다행히 오전장의 낙폭을 키우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군과 업종이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세 가지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핫 키워드 먼저 중동과 환율 그리고 반도체로 나눠봤습니다. 이 매크로에 휘둘리면서 중동 전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밀리고 있고요.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도 오늘 1,38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오전장의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중동 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중동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된다면은 유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자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증권사 전망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 건요. 이스라엘의 제한적 군사 보복만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모두 다 중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상승에 영향을 받다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1, 2개월 내
$80 초반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시장 역시나 불안하긴 하겠지만 금세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우린 염두에 봐야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도발 수위가 확대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격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펼쳐질 테고요. 공급 우려 속에 물가가 상승하고 운임이 상승하고 또 한 번 우리 금리에 타격을 줄 만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50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된 이런 대리전이 펼쳐진다면 분명히 물가와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가 그로 인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전면전이 격화된다. 우리가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 미친 여파가 이보다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오늘 원달러 환율도 고점을 봤으니까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보여주신 이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전략을 좀 짜놓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뉴스로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어떻게 격화되는지는 일단 당사자인 이란과 이스라엘 쪽, 특히 이스라엘의 내각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공격 그리고 또 수비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오다 보니까 한 번씩 교전을 했고 그 다음에 더 격하게 들어가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의도 확인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입장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 방어할 때 미국 무기 수입해 나갔을 때 16조가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총 미국의 지원을 받고 원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방비가 연간 220조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10분의 1을 한 번에 써버린 거죠. 그랬다에 따른 재정 압박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의도만 가지고 계속 이란과의 대응을 강대강으로 가겠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의 역할이겠죠. 미국도 일단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벌써 끝나지 않은 전쟁 두 개가 글로벌 쪽으로 있다. 부담이겠죠. 이를 얼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쪽과 함께 저희가 또 체크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매크로 지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가, 금 두 개를 보면서 이게 격화되는지에 대한 의도를 보면서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정 짓기보다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지전 정도만 펼쳐지면서 미 대선 전까지 이러한 지정적 리스크가 있을 뿐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중론이거든요. 거기에 입장을 맞추시는 편이신가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글로벌 증시, 세계 경제 모두의 악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근데 그런 쪽을 가정은 해도 돼 일단 액션들은 그거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두 달 동안 계속 이러한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억누른다면은 관련주들을 사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 지정적 리스크 관련한 수혜주들이 떠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주도 있을 테고요, 방산 그리고 해운주들도 있었는데 김민수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이와 관련된 대장 그리고 시장에서의 중론 어느 쪽으로 쏠릴 거라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시장에서 바로 반응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테마주 쪽의 성격의 대표주자. 네. 흥 두 개 들어간 회사들, 흥하해운, 뭐 흥구석유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쪽들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수혜를 받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장은 심리적인 관점 쪽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 그런 쪽에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만약에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냉전이라는 표현까지 쓰죠. 이제 국지전으로 다발적으로 세계 여기저기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진다는 관점과 또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또 강한 아메리카를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방산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쪽에서 방산주에 대한 대응 쪽을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에서는 흥구석유, 흥하해운을 또 대표 대장으로 지금 여기고 있고요. 김민수 대표는 방산 섹터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후장에 이 관련주들을 더 매수해보는 게 좋을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지 마지막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심리 때문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테마의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쪽은 솔직히 좀 매매가 빠르신 분들 외에는 대응하기가 좀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좀 위축됐었을 때 본질적으로 갈 수 있는 쪽들, 그러니까 즉 수출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쪽이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 영역으로 혹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차라리 이로 인해서 이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한 대장주 반도체 쪽이나 IT를 나는 매수하는 걸 권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중동 지정적 리스크 관련한 국내 증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연결되는 이슈이긴 한데요. 환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386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원달러 환율 비중 분포를 보시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100원에서 1,200원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1,200 몇십 원 계속 오르더니 이제는 1,380원대까지도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분명히 업종별로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을 텐데 환율과 업종 간의 상관관계 세수를 보면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자동차주, 특히나 현대와 기아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와 비철금속, 에너지도 이 원달러 환율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김민수 대표, 뭔가 피해주와 수혜주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도 우리는 그럼 염두해 봐야 될까요? 일단 환율만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한 20년 동안 넘게 한 1,100원, 1,200원대는 일반적인 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변화가 오면서 이제 또 1,380원대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역사적인 흐름보다 위쪽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끌어내려져서 내려올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4월 달은 기존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아가는 측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송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화 약세가 뚜렷했던 게 2017년도 이후부터 한 번 제외하고는 모두 다 원화 약세 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 감안하고도 좀 더 뭔가 튀어갔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런 동향들이 이제 달러가 강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좀 신흥국 입장 쪽에서 좀 위축되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아마 보여줬던 환율의 레벨 레인지가 지금 뭐 1,100원, 1,200원대보다는 한 단계 높아갈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원화 관련된 쪽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신경을 쓰고 주식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자산, 그러니까 좀 원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에 대해서 좀 더 커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들도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좀 약간 슈팅이 좀 나왔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점차 안정적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출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주가 좀 대표적으로 오른다라고 했는데 김민수 대표, 네. 실제 오늘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 이 원달러 환율이 작용한 게 맞을까요? 네, 두 개 다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수출이 괜찮아졌습니다. 3월달 수출 같은 경우도 벌써 수출액으로 따지게 되면은 환율 효과가 반영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3월달 19% 증가 쪽으로 나오는 모습들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또 반도체 쪽도 수출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조선 쪽도 지난 2월달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성과를 낼 정도로 수출에 대한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 업종들은 대표적인 이번에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피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쪽입니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화가 높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해야 될 금액이 높아지는 거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유가도 올라갔고 거기다가 외화 부채를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원화가 약세다.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환율 관련된 쪽에서 수익성을 이만큼 보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들은 일시적인 거로 어떤 시기적인 변화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게 되면 수혜주는 또 피해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조금 아직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이 수출이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대장주, 그와 관련된 대장주는 무엇일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도 정해주시죠. 네, 반도체 얘기 드렸으니까 반도체로 끝을 맺네요. 네, 그런 쪽에서 수출에 대한 수익성 증가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가 보여줬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아직 뚜껑을 안 열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 외에 더 플러스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다 보게 되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오른 배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추세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강조를 드리게 되면 SK 하이닉스 추세 잘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반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1380원으로 갔던 거 좀 오버했다라고 해서 반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원화가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는 항공주 쪽에서 LCC 쪽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1분기 관련된 항공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때 나왔던 가장 좋았을 때보다 그쓸 때만큼의 96.5%만큼 어느 정도 선박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해 중국인이 없었어도 지금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는 항공주의 역할론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관점 쪽에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진에어라든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부진한 지표가 보여졌을 때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고 다음 변화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의 수익성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공포 속에 뭔가 좀 넘겨두기보다는 현재장에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고요. 네. 네, 이런 위축됐을 때 그리고 또 시장이 한 2650선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쉽게 이탈 못할 상황이다라서 지지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장의 중심을 사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가 맞겠다. 반도체를 비롯한 IT가 맞겠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반도체가 좋겠다는 쪽에서 결론 내리면서 관련된 흐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결론은 반도체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피해를 봤던 항공 섹터 안에서 LCC주 눈여겨보자라고까지도 미리 예고해 드렸어요. 이 환율과 중동과 관련된 이슈 추적해 봤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